자, 우리 여론조사에 보시면 95% 확률을 가지고 예측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확률을 이용을 해서 요 범위를 구해 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왜 확률을 항상 같이 사용을 하느냐? 자, 이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통계학은 확률과 같이 같이 배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확률과 통계라는 것을 같이 붙여서 항상 배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이유는 통계학은 샘플을 뽑아서 항상 조사를 하고 샘플을 통해서 진짜 값을 예측해 주는데 그 진짜 값이 어떤 범위 안에 있을 거다라고 예측해 줄 때 확률을 이용을 해서 항상 예측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요걸 가지고 확률에 대한 개념을 한번 해볼게요. 이미 여러분들 확률은 알고 있습니다. 자, 요런 분포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전체 평균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균, 표준 편차 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수학 시간에 배워서 아실 건데 나중에 뒤에 우리 다음에 또 자세하게 또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여러분들이 확률을 찾는 겁니다. 자, 확률은 이런 분포표에 보면 요 빈도수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내주고 그게 확률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전체 100명을 가지고 몸무게를 조사했는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40에서 45명 사이에 몸무게가 40kg에서 45kg 있는 사이의 사람은 전체 100명 중에 3명입니다. 3명이면 퍼센테이지로 나타내주면 33%고요. 확률이라는 말은 퍼센테이지랑 같은 말입니다. 확률은 가능성이기 때문에 자, 100명 중에 3명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체 100명 중에 제가 아무나 한 명을 뽑아서 이 사람이 40에서 45kg에 있을 확률은 100명 중에 3명뿐이 없으니까 확률로 따지면 3% 정도 됩니다. 라는 얘기죠. 결국은 이 퍼센트랑 같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몸무게가 50에서 60kg 사이일 확률은 요 안에 사람 수를 보면 전체 100명 중에 31명입니다. 100명 중에 31명이니까 비율로 따지면 31%가 되고요. 이 31%는 확률로 그대로 값을 옮겨주면 31%가 됩니다. 확률적으로도 같은 퍼센트를 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앞에다가 P라는 것만 표시를 해주면 되죠. 그죠? P라는 걸 표시해주면 P라는 게 probability, 확률을 의미합니다. 즉 55에서 60kg인 확률은 전체 31%입니다. 무슨 말이냐? 100명 중에 뽑으면 31명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아무나 31% 정도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뽑을 수 있습니다. 이 말과 같은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확률은 이미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배운 고등학교의 수학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자, 몸무게를 95%로 이미 정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95%로 예측할 수 있는 몸무게의 범위가 어떻게 될지를 물어봅니다. 여태까지는 범위를 주어지고 확률값을 예측하는 것을 물어봤다 그러면 지금은 확률을 아예 정해줍니다. 95% 확률로 이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지점을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죠. 이 평균으로부터 점차 양쪽으로 벌려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전체적으로 보면 45kg에서 요 70kg 사이에 있는 요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자, 30일 더해주고 여기까지 더해주면 95%가 되네요. 요 마지막에 있는 요 파트만 빼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평균으로부터 사람들이 가장 많은 거를 차근차근 이렇게 더해주면 전체적으로 100명 중에 95명이 선택이 될 수 있는 몸무게의 범위가 나오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범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확률을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고 이미 확률은 95%라고 알려주고요. 이 95%라는 확률 값을 가지고 100명 중에 95명이 몸무게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95명이 들어가 있는 거는 45kg에서 70kg 사이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100명 중에 95명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확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확률을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통계학에서 배우는 모든 확률 계산하고 모든 값들은 확률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확률은 이미 고정이 돼 있어요. 아무도 몇 퍼센트 확률인지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95% 확률을 이용을 해서 다른 말로 하면 신뢰 구간이 즉 100% 중에 95% 정도 확실하게 예측해 줄 수 있는 범위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여론조사에서 본 것처럼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값을 범위를 예측해 주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당첨 득표율의 값을 우리가 예측해 주는데 확률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값을 우리가 예측을 못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95%라는 확률로 이미 정해놓고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될지를 예측해 주는 거예요. 자, 많은 확률값 중에 왜 95%냐? 그건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 숫자가 적으면 요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되죠.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요 막대 그래프의 구간을 좁혀줄 수가 있고 무한히 많이 늘리면 요런 모양을 갖습니다. 이 모양을 우리가 정규분포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결국은 우리가 구하는 값들은 항상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종 모양을 갖습니다. 종 모양을 갖는데 특히 중간에 가장 많은 값들이 모여 있죠. 그죠? 그래서 평균의 의미가 뭐냐면 평균은 많은 사람들이 그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습니다. 라는 값하고 똑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뒤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평균 중심으로 해서 많이 모여 있다가 끝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차츰차츰 줄어드는 게 아니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갈수록 줄어드는 이런 종 모양을 갖습니다. 모양이 꼭 종처럼 생겼죠.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이 분포를 정규분포라고 하고 이 정규분포가 무슨 말인지는 뒤에 가서 차근차근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도 배우고 정규분포가 뭔지도 배우겠을 거예요. 자, 이런 확률 분포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엠피리컬 룰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통계학자들이 수없이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우리가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는데 이 개념은 나중에 다시 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평균과 표준 편차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평균이라고 표준 편차 사이에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규칙이 있냐면 평균으로부터 1표준 편차 떨어진 요 거리 안에 모든 사람들의 데이터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100이라고 봤을 때 68%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거의 70% 가까이 있겠죠? 요 보시면 예제랑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1표준 편차 사이에 68%, 그 다음에 2표준 편차 사이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데이터가 전체 95.44%가 들어 있습니다. 즉 100명이면 95.44명이 이 데이터 범위 안에 무조건 있어요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통계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이 표를 그리지 않고 우리가 어떤 값을 구하면 수학 시간에 배운 평균과 또 표준 편차라는 값만 알면은 전체 데이터의 오차 범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다 구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주면
49, 그 다음에 63 이렇게 나오죠. 요 안에 몇 퍼센트가 있냐? 68%가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플러스 2 표준 편차 더 곱하기 2를 해주면 양쪽으로 43, 70 요 안에 전체 데이터에 95%가 있다는 말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3 표준 편차 하나 더 가면 전체 데이터에 몇 퍼센트가 있냐? 요 범위 안에 99.73% 거의 모든 사람들이 3 표준 편차 안에 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 값을 보면 요 값 범위 안에까지 포함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규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일이 이런 표를 구하지 않고 통계에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만 알면 우리가 이 값의 범위를 예측해 줄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통계에서는 95.44%가 아니고 95%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95.44라는 값을 요 값만큼 빼줘야 되죠. 빼줘야 되니까 95%로 맞춰줘야 되죠. 자, 95.44%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0.44만큼 빼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표준 편차의 2배까지가 아니고 여기까지가 2배고요. 여기서 요만큼 빼줘야 돼요. 조금. 얼마만큼 빼주느냐? 0.44%만큼 빼줍니다. 자, 그러면 표준 편차로 따지면 이만큼이 아니고 요만큼 줄어들어요. 0.04만큼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가 0.96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이 값이 왜 중요하냐면 뒤에 가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우리가 퍼센트 95%를 다른 말로 부르면 1.96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라는 말로 계속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자, 95%라는 말과 1.96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1.96의 표준 편차만큼 곱해주면 이렇게 해서 43.32, 70.24만큼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죠? 요만큼 곱해준 거를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언제 배웠냐면 여론조사 시간에 이미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에서 이미 우리가 배웠죠. 그때 평균 구하고 15,000명을 가지고 구했을 때 48.4라는 표본을 이용한 평균이 나왔는데 이 평균은 실제 정확한 진짜 값은 아니고 요 값에 플러스 마이너스 0.8을 해주면 요 범위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나타난다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때 뭘 해주냐면 이 0.8이라는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실제로 우리가 구한 표준 편차에 곱하기 1.96을 해주면 그게 0.8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0.8 또는 오차 범위라는 말은 이미 그 안에 우리가 표준 편차 곱하기 1.96 이게 뭐라 그랬죠? 이게 95%라는 개념하고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95%라는 말과 이 곱하기 1.96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표준 편차만 알면 이 값을 계산해 줄 수가 있고요. 이 범위 안에 진짜 우리가 구하는 이 대통령이 득표수가 이 안에 존재할 겁니다라고 한 거고 실제로 값을 보면 이렇게 이 안에 값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통계학이라는 것을 다시 정리해 주려면 이 개념만 알면 여러분들이 통계학을 쉽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 뒤에 가서 우리가 배우는 모든 통계 분석 기법들은 이 개념을 가지고 씁니다. 자, 그래서 확률을 계산할 필요가 이제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확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몇 퍼센트라고요? 95%라고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 95%가 정해지면 당연히 이 오차 범위가 정해집니다. 곱하기 1.96 표준 편차를 우리가 당연히 구할 수가 있죠. 평균과 표준 편차는 간단하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준 편차에 플러스 마이너스 1.96만큼만 표준 편차를 곱해주면
그 범위가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신뢰 구간의 범위가 됩니다. 오차 범위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통계학이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통계학은 결국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모집단의 값을 알고 싶어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모집단은 조사가 전체를 다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우리가 모집단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모르는 모집단을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를 해야 되냐면 모집단으로부터 일정한 자료를 추출해야 되죠. 그걸 우리가 표본이라고 하고요. 이 표본을 어떻게 잘 추출할 것인지 이제 이 뒤에 바로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표본을 추출하게 되면 항상 뭐가 발생해요?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본은 진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값을 예측하기 위해서 구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 표본으로부터 오차 범위를 구해야지만 우리가 진짜 값을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표본으로 구한 값들을 이용을 해서 자료를 정리 요약하고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기술 통계학, Descriptive Statistics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기술은 테크놀로지가 아니에요. 기술하다, 설명하다, 한국말로 한자로 기술이라는 말은 기술하는 거죠. 설명하는 거죠. 요약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기술입니다. 영어로는 descriptive. 그래서 요약하는 통계학, 설명하는 통계학 이렇게 얘기를 부르는데 우리가 한국말로 할 때는 기술 통계학 이렇게 부르고요. 다른 말로 하면 EDA라는 얘기를 합니다. EDA 얘기는 explanatory, 즉 탐험한다, 데이터를 탐험한다라는 기법으로 해서 EDA 분석이라고 합니다. 기술 통계학과 EDA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EDA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표본 자료를 활용해서 결국은 우리는 모집단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모집단의 값을 예측합니다. 뭐를 가지고요? 확률을 이용을 해서 이 범위를 예측해 주는 거예요. 평균으로부터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모집단의 값이 있을 거예요 라고 예측해 주는 거죠. 그거를 다른 말로 우리 추리통계학, 추론통계학이라고 부르고요. 결국은 이게 여러분들이 통계학을 배우는 결국 목적이 됩니다. 추리통계학을 배우게 될 텐데 추리통계학을 배우는 다양한 기법들을 이제 나중에 배워보게 될 거예요. 자, 기술통계학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표로 정리할 수가 있고요. 평균과 표준 편차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를 정리할 때는 범주형 자료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평균과 표준 편차로 정리해 주는 건 수치형 자료라고 부르는데 범주형 자료와 수치형 자료라는 게 어떤 모양을 갖는지 어떤 자료의 형태가 있는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요거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꼭 알아야지만 어떻게 분석하는지가 정해져서 나오게 됩니다. 자, 추리통계학은 샘플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 그랬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합니다. 아이스크림 무게가 용량이 320g이 돼야 됩니다. 이미 정해져 있죠. 과연 320g을 잘 팔고 있는지를 우리 표본을 100개를 가지고 확인을 해서 320g을 제대로 팔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럴 때 쓸 때 우리가 추리 통계학을 쓸 수가 있고요. 이거를 나중에 우리 T-테스트라고 합니다. 차이 검정.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 가격을 예측합니다. 우리가 주택의 면적에 따라서 가격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이런 직선을 구해서 하는데 이런 방법을 우리가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관계 검정. 자, 이 관계 검정은 또 어떻게 확률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검증해 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뒤에 가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